일주일에 안 보니까 뭐요? 되게 오래간만에 그런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자, 13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정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요거는 정리가 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저희가 이제 12문제 맞추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나가니까 어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다 까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자꾸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어때요? 자, 7, 8월 달에 이제 예상 문제를 풀고 언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느냐. 9월 달부터 이제 등기법은 보이기 시작해요. 등기법은 아무리 자기가 서두른다고 뭐예요?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먹기 자기가 12개 만점 맞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12개 맞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나름대로 지금 한 5개에서 6개 정도 모의고사 보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뭐 우리 등기법을 만점 맞기 위해서는 문제라는 하나의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정이 이제 오늘 며칠이 140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벌써 이제 140일 남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서둘러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이 뭐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뭐예요? 공시법 뭐예요?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 6시까지 아마 기출문제 특강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거 생각해 두시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거기 130페이지 한번 보시죠. 뭐가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 기초잡기가 있어요. 기초. 근데 기초잡기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배우려면 뭘 하긴 해야 돼요? 요 등기부 양식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분류. 요거 두 개는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자꾸 숙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예요? 결론은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등기법은 뭐예요?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등기?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매달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라는 거. 이제 약간 사고를 깨야 돼요.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는 토지야. 등기법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완화돼 있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는 매달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으니까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있죠? 법정 지상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한번 생각을 마인드를 생각해봐요. 등기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등기, 등기, 권리 좋아요. 또 권리 좋아요. 권리 관계를 이제 주된 공시하는 거고 또 자, 등기 등록은 원칙적으로 요걸 기억해야 돼요. 봐봐요. 등기 등록은 원칙적으로 뭐의 대상이냐? 바로 요거예요. 뭐라고 나왔죠? 저당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전세권은 뭘 전제로 하죠? 등기죠. 등기를 전제로 해요. 그럼 전세권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럼 뭘 대상으로 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해놨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즉 부기등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 저당권은 무슨 말소죠?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죠. 무슨 말소예요? 지가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등기 등록 이걸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봐봐요. 자, 우리 민법에서 공인지분은 등기가 돼야 한대.
되죠. 합의 지분은. 그러면 공유 지분은 뭐예요? 공유 지분에 저당권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합의 지분에 저당권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 지분, 합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또 해주셔야 돼. 그러면 공유 지분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고 합의 지분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죠. 이유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합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하는 카카오죠. 카카 메트로 29조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등기법은 나오는 게 13개 테마가 똑같아. 그래서 등기법은 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요 13개를 뭐라는 거예요? 작게해서 기초를 자꾸 정립해야 돼. 지문이 바뀌거든. 그럼 나오는 게 매년 똑같아. 똑같아요. 몇 호예요?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여기에서 한 4-5문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거든. 자, 만약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만약에 A가 건물을 신축했으면 무슨 등기죠? 소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모든 등기의 스타트는 보전 등기거든. 그러니까 몇 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12문제 중에 6개는 다 매년 출제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지문만 변형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풀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 기초들이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뭐예요? 등기라는 거야. 등기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왔어요. 자, 3인이 2인으로 됐어요. 3인이 2인으로 됐어요. 주체가 하나 줄었죠. 한번 봐봐요. 자, 뭐 4월 달에 떠나고 뭐 이거 사봅시다. 자, 3인이 2인으로 됐을 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 한다. OX. X죠. 왜 X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가 안 된 거야. 봐봐요. 기초가 되려면 우리 뭐예요? 절차법상 권리변동.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읽어봐요. 설, 그 다음에 이, 변, 처, 소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보전. 보전이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죠. 자, 읽어봐요.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동안 제가 계속 이걸 세뇌 교육시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이전이 뭐예요? 주체의 변동. 그럼 3인이 2인으로 됐으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3인에서 2인으로 가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뭐가 바뀌기 때문에? 주체의 변동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 그러면 보존은 그러면 봐봐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럼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올해 간평 문제 마지막 문제 등기법 문제가 뭐냐? 다음 중 각구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이건 뭐 정답이 되네. 저당권이 정답이 되네. 그러니까 완전 뭐예요? 판에 박힌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그러면 권리 등기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각구냐, 얼구냐, 그렇죠? 각구냐, 얼구냐. 자, 그러면 각구는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죠. 그러면 각구하고 각구의 다툼이 벌어져. 그러면 같은 구 순위번호예요,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죠. 자, 그러면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구, 다른 구.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각구하고 얼구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모든 게 저기 앞에 등기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등기부에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접수번호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에는 봐봐요. 15일 2.5점짜리. 표제부에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표제문은 무슨 등기? 사실.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그러면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등기법 그동안 기초를 많이 쌓아왔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문제에다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게 기초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읽어봐요. 이전은 주체의 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전이죠.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러니까 처분 제한은 환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은 우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걸 알았으면 봐봐 이제 써먹어야죠.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최초로 뭐 한다고 그래요? 설정이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를 요하는 거거든. 이 사람은 전세권자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야. 그럼 B가 C로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어요? 주체. 그러면 읽어봐요.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자, 1억이 바뀌었다. 그러면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가 되죠?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뭐밖에 안 들려요? 등기밖에 안 들리는 거야. 등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예요? 기입 등기,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밖에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제가 그동안 요 기초를 쌓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자, 등기 등록 그러면 생각나면 뭐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 등기한 임목, 공통점. 임목이죠. 공통점. 자, 자기가 이제 스스로 관찰을 해야 돼. 이제 관찰을. 자, 공통점. 둘 다 공시 기능은 있어. 그죠? 명인 방법도 일단 뭐예요? 공시야. 여기 뭐 임목 등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은 임목이고 둘 다 공시 기능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 차이점은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임목 등기는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소유권과 뭐의 대상?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임목 등기한 임목에도 법정 지향권을 준용한다. OX. 법정 지향권은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목 등기에 의한 임목도 읽어봐요. 법정 재산권을 뭐한다? 준용한다. 맞네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법이 이런 지문이나 민법이 이런 지문이 나올 때 그러면 우리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토지의 임목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을 때도 무슨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 재산권.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이제 끄집어 나와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130페이지 가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등기부 그러면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토지 동그라미 써놔봐요. 그러면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제1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맨 위에 표제부 줄 서놔봐요. 표제부. 자, 밑에 뭐가 나와 있죠? 갖고. 그 다음에 밑에 얼고. 표제부는 그러면 자, 옆으로 쭉 가니까 토지의 표시. 즉 토지의 표시의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표시번호 몇 번이? 1번. 그 옆에 보니까 접수가 나오죠. 그래서 1982년 9월 9일 이게 뭐예요?
접수 일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접수번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야. 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나와 있네. 지목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목. 자, 지목이 뭐예요? 되죠. 그러면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즉 무슨 등기부를 나타내고 있다. 토지 등기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볼래?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건물 등기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10중 8구 뭐예요? 지목을 찾아라 이거예요.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저희가 빨리 불식시키라는 거예요. 건물인지 토지인지 확인을 하면서 자, 면적과 관련돼서 나와 있고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자, 내용은 차후의 문제예요. 자, 봐봐요. 표제부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접,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표제부는 표제부 표하고 표제의 표시 표하고 공통점이죠. 그럼 표시는 뭐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좀 이따 우리가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배운 거 한번 봐봐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부동산이 뭘까요? 신상이야. 부동산에 대해서 신상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신상은 있는 그대로를 공시해 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표제부는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등기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먼저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표제부는 뭐예요? 읽어봐요. 표시, 즉 사실이죠. 여기는 뭐예요? 추측이에요. 그러면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봐봐요. A가 집이 있어. 자,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그러면 멸실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자리에다 똑같은 집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노란 집과 흰 집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노란 집 표제부를 하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기능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표제부에는 무효 등기 이용이 인정된다. 어때? X. 그렇죠. 뻔한 스토리야. 문제 나오는 게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일단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 그 다음에 뭐예요?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제가 그동안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등기부 양식 구조나 좀 제대로 외워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는 그러면 어떤 실익들이 또 하나 발생하느냐.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봐봐요. 자, 표제부는 사실이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다 써봐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네. 표제부는 단독 신청 깔아놓고 가야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된다면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제3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표제부는 뭐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어때? 부기 등기가 없어.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저등기. 그러니까 다 깔아놨어요. 저희가 언제든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제부라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잡아둬야 된다고. 자, 표제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그러니까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 이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표제부를 생각하면서 항상 늘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언제나 무슨 등기? 저등기. 그러면 우리 30일에 30회 때
자, 기초강사가 다 된 사람은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가?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를 걸러라. 그러면 주등기를 걸러라. 뭘 걸러라?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미리 이걸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으니까 여기 봐봐요. 자 지목은 표제부죠. 자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 몇 개월? 1개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본이라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표제부를 늘 생각했을 때 이걸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봐봐요. 작년에 그러면 봐봐요. 작년에 등기법 뭐 항상 그래요. 강의라는 것은 시험 끝나면 욕 얻어먹는 강사들이 있어. 욕 먹는 강사들이 있어요. 보통 알아요. 좀 누구 배울 때는 되게 쉬운데 끝나면 욕 먹는 강사들이 있어. 욕 먹는 강사들이. 근데 시험 끝나면 끝발이 좋은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근데 수강생은 망각의 동물이야. 떨어진 것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몇 개월 있다 시작하거든. 그걸 까맣게 까먹고 또 그 사람한테 들어. 그러니까 맨날 듣는 거야. 듣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자, 우리 다 배운 거니까 첫 강의 듣는 사람 별분 없죠.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이죠. 계약상 공용 부분 뭘까요 대표적으로? 노인정가 관리사무실이잖아. 그렇죠? 노인정가 관리사무소. 그러면 갖고 올거 있어 없어? 없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야. 노인정가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은 네 꺼낼 게 없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직권이 아니라는 거야. 저걸 가지고 활용해 먹는 거야.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다시 활용해 먹어봐요. 작년에 2.5점짜리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줄 여유를 한번 가져봐요. 계약상 공용부는 뭘 맞아? 표제부. 표제부를 폐지했어. 그럼 각거를 새롭게 개설해 줘야 되겠죠. 그럼 폐지시 읽어봐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해야 한다. OX, X.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전 등기. 작년에 2.5점짜리네. 자, 생각을 하면 작년에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등기법은 기초가 잡혀 있으면 다 자기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지금 생각을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문 자체를 외울 생각만 한다고. 지문 자체를. 지금 뭡니까? 실력이 안 붙는 사람들은 어때? 민법. 맨날 지문만 외우죠. 그래서 OX 이것만 외운다고. 자, 근데 민법은 그나마 뭐예요? 1차 과목이니까 많이 투자를 시간을 하니까 민법은 나올지언정 등기법은 투자도 안 해. 그냥 매일 OX 잡아놓고 자기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풀어나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공약상 공용 부분의 폐지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틀렸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그러면 지체 없이 해야 돼? 1개월 해야 돼? 만약에 한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해서 표제부를 폐지시켰죠. 그러면 권리의 단절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구멍이 생기니까 1개월을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예요? 지체 없이 29회 때 뭐예요? 또 2.5점짜리가 나온 거네. 빨리 각구를 개설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제부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사실의 등기 읽어봐요. 단독, 직권, 대의, 언제나 주등기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갖고 그러면 무슨 건이 밑으로 가봐요. 무슨 건? 소유권이죠. 그러면 갖고는 무슨 번호예요? 순위 번호. 그렇죠. 값순이야. 자, 등기 목적. 만약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자, 봐봐요. 또 이렇게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거다. 자,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도 기록한다. OX. X죠. 등기 목적은 어디에만 나타나? 각과하고 얼구. 보면 봐봐. 목적이 뭔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목적은 뭐예요? 등기 내용이잖아. 내용. 그렇죠. 권리에 관한 내용이잖아. 그럼 표제부는 부동산의 뭐예요? 사실이죠.
그러면 자기가 정 안 해오더라도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등기를 하게 되는 내용은 각 얼굴에 기록되는구나. 그러면 갑자기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러면 뭐예요? X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법은 외울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과목 외울 게 없어요. 기초만 좀 기본을 하면 되지. 그러면 선생님은 왜 외우라고 그럽니까? 빨리 풀게 해서.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1차는 봐봐요. 민법 학교는 몇 문제예요? 80문제죠. 학교는 먼저 풀면 민법 20문제 풀면 자 30문제나 20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 정상적으로 풀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빨리 풀수록 이런 문제를 애워갈수록 뭐예요? 칙칙칙칙 풀어나가게 해서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님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문제 다 풀어서 떨어졌으면 한이었겠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해. 시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외우라는 거지. 딴 게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은 어디에서 나타나? 각 얼굴에서 나타나죠. 자, 접수죠. 자, 접수 등기원인 및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무슨 번호? 자, 순위번호.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그러면 저 등기원인에 가니까 무슨 칸? 빈칸. 작년에 2.5점짜리네. 빈칸이죠. 자, 빈칸에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매매가 바로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 계약서가 정서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서라고 배워. 우리 등기법은 등기 원인 정서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허전 등기.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 결론 그거예요. 작년에 2.5점짜리 갖다 드세요 하고 준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봐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등기 절차법상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고. 자, 그러면 민법을 응용해봐요. 애가 집이 있다. 집이 있어요. 애가 집을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취득? 언시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안 하니까 뭐예요?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그 부분이네요. 그럼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그렇죠. 작년에도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출제됐고 그 빈칸이라는 거 행방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은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선하니까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1. 무슨 번호야?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주등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있어요. 자, 1번에 1-1이 있어요. 요거는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야.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 등기. 그러면 1-1이 무슨 등기?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요. 2가 무슨 등기? 주등기. 2-1이 부기 등기.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1번이 이기지. 그걸 애우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자, 1-1하고 다시1하고 다시1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이 싸우죠. 이기죠. 그러면 같은 주등기 싸우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그러면 요거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 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 그동안 배웠던 걸 써먹어 주기만 하면 돼. 등기법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기본 바탕을 다 깔아놨어요. 이제부터 끌어만 가지고 와서 써먹기만 해주면 돼. 문제 자체에다 접목만 시켜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이 빈칸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쳐봐요. 이전은 뭐의 변동? 제 변동.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러면 이전이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수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접수란에 가니까 1997년 2월 10일, 2월 19일이 바로 접수 일자가 되죠. 6782호가 접수번호. 자, 1997년 2월 5일이 뭘까요? 등기 원인 일자가 되죠. 매매가 뭐가 될까요? 등기 원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동안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자, 정여가 뭐예요? 이것도 등기 원인이죠. 자, 등기 목적은 뭐예요? 동일하죠.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매매와 정여는 뭐예요? 매매는 등기 원인, 정여도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소유권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류가 많죠. 대표적으로 매매, 정여, 그다음에 환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자, 그러면 뭐예요? 요거 읽어봐요. 매매를 뭐라고? 등기 원인, 정여를 등기 원인. 공통점은 등기 원인이야. 근데 등기 목적은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봐봐요. 애가 B한테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살아생전 주고 싶어. 뭘 줘요? 정여. 정여는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근데 아버지가 국세를 멘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매가 바로 등기 원인이죠. 실제는 등기 원인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그러면 정여를 매매 뒤에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그게 일명 언익행위가 되는 거야. 은닉행위가 되는 거죠.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 그래서 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실체관계. 실체관계가 뭔데? 내용에 부합하다면, 등기 내용에 부합하다면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내저로 건지만 단속 규정 이렇게 되는 거야. 단속 규정. 그러니까 단속 규정을 이제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한다고. 그럼 아버지가 걸렸다 그러면 정했으면 추징해 오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읽어봐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그렇죠. 등기 원인이야. 지금 실체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절차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권리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지금 뭐예요? 반영이 기초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매매가 뭐예요? 등기원인, 정여가 등기원인. 차이점은 읽어봐요.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되는 거네. 편무계약. 그러면 거기 갖고 옆에다 놔봐요. 갖고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고. 갖고는 며칠? 60일. 그렇죠. 60일의 등기를 강제.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기본 틀을. 자, 갖고는 그러면 며칠의 등기를 강제한다? 60일. 60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 매매는 그러면 며칠? 60일. 정여도 60일.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며칠이다? 60일의 등기를 강제. 그러면 매매는 쌍무야 편무야? 그러면 특징은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이거예요. 정여는 편무야 쌍무야? 편무. 그러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는 거야. 60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0일은 공통제지만 효과가 발생. 그러면 매매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언젠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민법도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면 등기법은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는 그러면 며칠을 그만의 등기를 강제한다.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렇죠.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이야? 소유권을 두자로 건지면 권리죠. 권리는 뭐예요?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등기는 60일에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거 건물을 신축해서 안 했어요. 완성을 못했죠. 근데 B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돼야 돼, 안 돼야 돼? 하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네가 등기하고 처분하라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186조라서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보존 등기하고 60일 이내에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거야. 그럼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보존 등기가 가능한 일이 뭔데? 대장 등재로부터 며칠? 60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애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죠. 완성했는데 봐봐요. 완성했으면 B하고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근데 얘가 미등기 전매를 해서 미등기 전매를 B한테 팔아서 그럼 얘가 보존 등기가 돼버려서 이미 끝나서 안 끝나서? 끝나서. 안 걸리면 돼, 안 돼? 안 걸리면 된다라는 거야. 앞에가 모두 빠져서 안 빠져서? 빠져서.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가 되는 거야.
모두 생략 등기가 바로 이거예요. 미등기 전매행위를 해서 마지막 최종 양수인이 보전 등기를 뭐에 대버린 것.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가 돼. 모두 생략 등기 읽어봐요. 단서 규정, 그렇죠. 단서 규정. 그래서 단서 규정이라고 안 걸리면 되거든. 안 걸리면. 그러면 어차피 등기는 어차피 여하태 가는 거거든.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자, 그러면 이제 갖고는 며칠이다? 60일. 갖고 그러면 뭐예요? 순위번호, 접수. 그다음에 접수,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최소한은 그거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도록 우리가 한 거잖아요. 자, 얼굴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줄쳐놔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냐? 거기에다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봐봐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다? 바로 설정이야.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죠. 뭐예요? 자물권이네. 자물권 그러면 읽어봐요. 자물권은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민법 시간에 유치권을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마 A라는 사람이 집 한 채가 있어. B한테 전세권을 뭐 한다고 그래요? 설정한다고 그러죠. 누가 설정해줬어? A가.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가 권리자일까요?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권리자예요? 애가 권리자, 애가 의무자. 그렇죠. 말소할 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 그럼 앞으로 뭐예요? 설정. 얘가 얘한테 설정해줬으니까 요든 저당권, 전세권 설정. 만약에 저당권이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A가 B은행 가서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 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요 사람은 저당권 자가 되겠죠. 그럼 B가 C한테 넘겨줘서 그러면 읽어봐요. 저당권 양도인.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이 사람이 D한테 넘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면서 전 소유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현재 소유자, 즉 신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가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갚았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무슨 등기하죠? 말소 등기. 그러면 얘가 A가 B한테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그러면 얘 D도 그러면 얘한테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요 말소의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나나. 원래 말소가 들어가면 원래는 뭐이 물청이죠. 근데 얘가 말소 등기를 하면 계약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요때는 채청이야. 요때는 물청이야. 말소가 딱 들어가서 채청이 하나가 있어. 요 전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요구할 때. 그러면 저희가 이걸 자꾸 생각해 둬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설정. 그러면 거기 가봅시다. 자, 순위번호는 1번이 나와 있고요. 등기 목적 건저당 설정,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래서 최소한은 저희가 요 정도는 등기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표제부, 깎아 올고 뭐가 있죠?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이제 등기 기초 잡기에서 다시 한번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요런 걸 이제 개념을 이제 또 하나 잡고 가야 돼. 자, 봐봐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요거 아까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표제부죠. 요거는 뭐예요? 가구죠. 요거는 뭐예요? 얼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연습이 돼야 돼.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 몇 개월? 1개월. 가구는 무슨 것? 소유권 며칠? 60일.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가구하고 얼굴에서 또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어. 명의신탁에서 즉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항상 등기법 나갈 때는 이걸 머릿속에 출발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념을 그래서 조심할 게 4개를 잡아놨어요. 우리 다 적어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등기 기록이야. 등기 기록.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뭐냐? 각각의 정보 자료를 이야기해.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래?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자, 우리 민법에서는 뭐 계약을 배워요? 첫 계약을 배우죠. 첫 계약이 뭐예요? 부인이 두 분인 사람이 첫 계약이죠.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는 몇 기록이 돼야 돼?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가 두 기록이 되면 이게 첫 계약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중복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동산은 몇 등기? 1등기가 돼.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1등기 기록주의가 돼. 그러면 저희가 등기 기록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가야 돼. 우리가 다 여러분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돼 있다면 앞으로 등기법 못 풀어나가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걸 묶었어. 요걸 묶었어요. 요거 묶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등기부라는 거야. 등기부. 등기부. 자,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구죠. 자, 편성. 그래서 편성이죠. 그럼 일반 등기부는 몇 번으로 편성이 돼 있어? 세 부분. 그렇죠. 표제부 갖고 이게 등기부야. 자기가 등기부도 모르면서 등기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토지인지 건물인지 문제 풀 때 봐봐요. 토지 등기부냐 건물 등기부냐 그냥 등기부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니까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자, 등기부 부본 자료는 27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이걸 바로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 그렇죠. 보조 기억 장치. 이걸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래서 저게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아까 갖고 올 거는 뭐예요? 권리죠. 그래서 읽어봐요. 이게 무슨 정? 권리정이 되는 거야. 권리정이 일종의 영수증이거든. 영수증. 그러면 여기 이제 설무상으로는 권리정이라고 그러지만 뭐라고 그래? 법상으로는 자 등기필 정보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필 정보. 여기 이제 등기필 정보는 서류 중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뭐예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영수증이야. 작성하는 정보.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보면 등기필 정보 작성 다 해왔네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활용해 먹는 거야. 머리를 써요. 그 좋은 머리를 쓰셔야 돼.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그렇죠? 자, 소유권 무슨 등기? 허전 등기. 그럼 읽어봐요. A.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네. 그럼 이때 이 A라는 사람한테는 영수증을 작성해줘.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자, 1억 배웠으니까 1억을 A가 B한테 1억을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누가 설정해줬어요? A가 전세권 설정자, B가 전세권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어. 누가? B.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영수증을 하나 작성해주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자, 주체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즉 영수증을 하나 작성해 주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새롭다라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보전, 설정, 이자. 자, 아까 설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렇죠? 자, 핵심이 필요해요. 핵심. 그렇죠? 머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끝나면 뭐예요? 여기 봐봐요. 중국어 하나 배워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탐핑. 탐핑이 뭐예요? 덜어놓는다는 소리야. 덜어놓는다. 꼭 모의고사 하나만 펴놓으면 뭐예요? 탐핀조. 그러면 덜어놓는다라는 것은 자포자기. 그렇죠? 자포자기. 2차 포기자. 포기자가 속출하고요. 2차 포기할 거면 뭐하러 했어요? 그동안 11월 달부터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포자들이 촉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탐핑족, 지금 탐핑족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유행을 했어. 그래서 이 포족, 그죠?
결혼과 혼인을 포기한다. 그래서 집하고 혼인을 포기한 2포족, 3포족, 5포족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벌써 30대가 당대표 된 거 봐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예요? 제가 이제 뭐예요? 저도 큰일 났어요. 엊그제 뭐예요? 막 우울해져요. 저도 이제 갔구나. 기성세대가 이제 9세대구나. 완전 9세대 중에서도 뭐예요? 신세대구나.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찹찹하더라고. 어제 올라오면서요. 오늘 새벽에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뭐 남들도 뭐 하는데 이거 하나 못해서 이것쯤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 외워달라는 거, 그거 하나 못 외워서 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맨날 뭐 등기 필 정보 작성, 이거 뭐예요? 버전 설정 이전 이렇게 외운 사람은 좋아하고 외울 필요가 없어. 원래는 시간이 많이 자기가 글을 빨리 읽는 사람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버전 설정 이전. 그러면 봐봐요. 버전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버전은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버전할 청구권이었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작성해 준다? 설정 이전에 가등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러면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수강생들이 아주 저질 수강생들이 많아. 저질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라는 사람은 좋아하고 저처럼 이해시켜 준 사람은 머리 자체를 쓰기를 싫어해. 쓰기를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봐봐. 여기 이제 잡았어. 자기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여기 한번 이렇게 이제 봐요. 자, 요거는 이제 자 등기법 나갑니다. 자, 요걸 활용만 하면 돼. 한번 하면. 자, 등기부가 길어요. 등기 기록이 넓어요. 등기부가 넓어요. 그것도 뭐다 생각을 안 해. 자, 등기부가 넓잖아. 등기부 속에 뭐가 있다? 등기 기록이 있잖아. 그렇죠? 각각의 기록.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의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고 등기부는 뭐다? 바로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 근데 집합 건물이 특수하죠.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뭐예요? 집합 건물 벌써 생각이 난다고. 한동 전체. 전유 부분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러면 우리 전유 부분은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내용은 하단은 땅의 내용, 즉 대지권의 목적.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거죠. 갖고 얼고 똑같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관리. 자, 그러면 요 등기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전산 등기부니까 등기부 부분 자료, 보조 기억 장시공 사실 권리자, 권리에 대한 증명서, 권리증이 돼.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뭔데?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뭐한다? 작성하는 정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30회 때. 자, 상식이 있는 사람들 봐봐요. 우리가 이제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봐봐요. 마트 가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영수증 분실을 했어. 그렇죠? 영수증 분실을 했어. 그럼 마트에서 영수증 다시 배발급해주지. 배발급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30회 때 다음 중 틀린 것. 자, 등기필 정보 제작성 사유기 제작성한다. 어때? X. 등기필 정보는 절대로 제작성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30회 때. 그러니까 저희가 감이 있는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부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저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양으로 승부해. 뭐예요? 10시부터 뭐예요? 10시간, 12시간, 13시간. 제가 고시공부를 13년을 했는데 지금 다시 공부하라고 그러면 1시간씩만 아꼈어요.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나머지는 잠으로 다 때우겠어. 그러니까 양보다는 옛날에는 저는 양으로 승부했거든 공부를. 지금에 와서 느껴보니까 뭐예요? 양보다는 뭐가 좋아요? 질이 최고다라는 거야. 양질.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다가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뭐예요? 자포자기를 하는 거야. 체력도 딸리고. 내가 14시간 공부했는데 왜 14시간의 값어치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양보다 질적으로 승부. 졸리면 자요.
졸리면 자. 봐봐요. 몇 사람 이제 졸리면 자야 되는데 맹하고 차라리 의형부형해서 하는 것보다 뭐예요? 오히려 졸리면 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놀 때 화끈하게 놀고 공부할 때 뭐예요? 그래서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 적어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뭐예요? 점심에 1시간 이렇게 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 자주 돌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깜빡해요. 깜빡해. 오늘 뭐예요? 또 오면서 또 까먹은 게 하나가 있어. 선풍기를 안 끄고 왔어요. 선풍기 안 끄고 맨날 하나씩 까먹어요. 이제 점점 이제 100개 중에 하나씩 까먹으니까 이제 벌써 뭐가 와요? 자,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법 나갈 때 이걸 생각해 두시고, 자, 오른쪽 131페이지로 가보죠. 자, 131페이지 이제 집합 건물이 있어요. 집합 건물은 그러면 집합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형광펜 전화봐요. 자, 밑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크게.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거기에 한동 건물의 표시. 장 중간에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예요? 대지권 종류와 대지권 비율 이렇게 이제 잡아서. 근데 각 얼굴은 생략이 돼 있어. 왜 그럴까? 일반 등기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다. 그러면 봐봐요. 집합 건물은 특수해지죠. 그러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전체 건물, 하단은 전체 땅. 이게 바로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각계 땅이라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봐봐요. 맨날 이런 문제 틀려 가져온다고. 자, 가장 쉬운 문제가 봐봐요. 자, 집합건물 다음 중 틀린 거.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 얼굴을 둔다. 어때? X.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얼굴 몇 부분? 네 부분 거죠. 자, 그러면 또 나갑니다.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 전체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안에 들어간다. 어때? X.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어디에 기록해? 각계 땅, 즉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되는 거야. 각 걸고. 그러면 우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주문 대지권 표시의 공통점은 대지권이죠.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자,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지권 표시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다?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이렇게 기록되면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걸고 몇 부분으로 구성된다? 네 부분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보다는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는 안 가르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표제부가 몇 부분이에요? 자, 두 부분이죠.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제부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천명해야 돼? 자, 우리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얼굴을 한 몸으로 봅니다. 이렇게 천명을 해야죠. 이게 바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거든. 벌써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OX, X죠. 왜 X일까요? 여기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니까 여기에다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두 기록이 되는 거거든. 여기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전유 부분에 건물의 번호가 들어가겠죠. 1동 101호. 소재를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천명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기록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까야 돼요. 그런 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기록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 시험 문제 그래서 자주 출제라는 거야. 우리 1부동산은 몇 등기? 1등기 기록 중에. 여기에도 소재 지분이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되면 두 기록이 기록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또 기초공사가 됐는지. 한 동 건물을 표시란에는 지목이 기록된다. 어때? X. 건물에는 지목이 기록되지 않겠죠. 어디에다 기록될까요? 땅,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요 등기부만 생각하도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8문제는 건질 수 있어. 우리가 뭐 15회 때는 요 등기부에서 모든 원리들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저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기 분류가 나와 있네요. 등기 분류. 자, 등기 분류해서 첫 칸만 우리가 잡아보자고.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대상. 대상에다 줄쳐놓고 객체라고 써봐요. 객체.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의 객체는 뭐가 있다? 옆으로 가서 동그라미 쳐봐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야.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토지에 관한 등기에서 기본적으로 세 개는 외워둬야 돼. 토지. 자, 토지 밑에다 써봐요. 토지는 뭘로 돼? 그동안 배웠으니까. 필지. 한 필이 1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1필지, 1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그러면 필지가 생각나야 돼. 그럼 한번 읽어봐요.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필지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하천.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하천은 등기가 가능해. 하천법상이 바뀌어서. 그런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 뭘까요? 여기 바로 용의권. 이거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용의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용의권 배웠죠. 그다음에 진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용의권에서 사천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아,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전세권은 당연히 돼. 그런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건? 용의권. 그러면 이걸 제한 나머지는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하천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 없잖아. 자, 그러면 용의권만 하천에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그럼 법무사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하천도 등기가 가능하나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건? 용의권. 그렇죠. 용의권. 용의권까지 하면 뭐까지 포함돼? 임차권까지 포함된다고. 임차권은 포함된다라는 거야. 용익물권 하면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왜 하천에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느냐? 당연히 나오는 거야. 자, 한번 봐봐요. 자, 만약에 여기 봐봐요. 여기 A라는 사람이 하천에 등기가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식이죠. 물이 빠져 안 빠져? 물.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식이잖아.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그러면 물은 자연히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용의권들은 결론적으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방조제. 방조제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에 등기를 안 돼요. 방조는 토지에다 등기되는 거야. 그러면 방조제는 즉 제방입니다. 지목은 제방이야. 그래서 방조제. 항상 방조제가 나오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다.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다.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음 중.
자,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뭐를 우리가 여기 건물이 토지 건물 그럼 우영부영하다가 방조제 걸려버린다고. 여기는 그러면 건물을 본 거거든. 방조제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그렇죠. 조심해 놔야 돼.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지, 하천, 영위권, 방조제 요거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자, 최소한은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안 외워도 돼. 요 정도는 잡아놓고 하나 더 적는다면 자, 지목을 하나 적어놔요. 지목. 자, 지목은 그러면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그렇죠.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자, 건물 동그라미 쳐놔봐요. 건물.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세 가지가 딱 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무슨 성? 정착해야 돼. 그래서 정착성. 자, 얘기분단성. 자, 얘기분단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붕과 주벽이거든.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용도성이라는 거야. 용도성.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착성, 얘기분단성, 용도성. 그러니까 건물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원칙적으로 갖춰야 돼.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 애자, 공기 기자야. 얘기분단성. 그래서 지붕과 주벽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주벽이 없더라도 뭐 특례법이 하나가 있어. 뭐가? 방향 축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경방형 축사는 돈살까요? 우살까요? 우사야. 우사. 속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래서 100이어야 돼. 200이었던 걸 100으로 이제 좀 완화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저희가 써먹기만 해주면 돼. 자, 주유소 켜높이. 뭐가 없어요? 지붕이죠. 지붕이죠. 주벽이 없잖아. 그러면 주유소 켜높이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뭐가 없기 때문에?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자,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자, 비닐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결로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머지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요거는 최소한의 범위는 잡아둬야 돼.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호전 등기는 몇 종류? 호전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네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자, 그러면 보존 등기,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가 있잖아. 그래서 보존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하죠? 1개월. 1개월이죠. 근데 토지는 옛날부터 가태료가 없어서 건물은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가 삭제가 되거든. 그래서 토지든 건물이든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다? 토지, 건물. 자, 요거는 제가 외워줄 수 없잖아요. 이번엔 본인이 외워야지. 그렇죠?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해석해 줄 수 있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깨뜨려야 돼.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그렇죠?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 기능에 따른 분류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